잠깐 지금 그 식초 병 내려놓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식초가 뼈를 녹인다. 식초를 많이 먹으면 뼈가 흐물흐물해져서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된다.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식초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뼈가 식초 한 방울에 무너진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히려 식초가 우리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라면요? 오늘 늘푸른 건강 소식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식초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두려움을 완전히 깨부수고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뼈를 녹이는 산이라고 오해받았던 식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왜 식초가 우리 몸의 칼슘을 지키는 수호천사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뼈 나이가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뼈가 흐물흐물 녹는다고요? 식초에 얽힌 오해와 충격적인 진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기억 저편에 이런 장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이었나요? 선생님이 식초가 담긴 비커에 달걀을 퐁당 빠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달걀을 꺼내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딱딱하던 달걀 껍데기가 흐물흐물 녹아내려서 마치 고무공처럼 말랑말랑해져 있었죠. 그 충격적인 비주얼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 실험을 보고 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식초는 산성이라서 딱딱한 걸 녹이는구나. 내 뼈도 달걀 껍데기랑 비슷한 성분이라던데. 식초를 먹으면 내 뼈도 저 달걀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식초를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65세 김영자님은 평소에 골다공증 걱정이 태산 같으셨던 분입니다.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뼈가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뼈에 좋다는 칼슘제도 챙겨 드시고 멸치도 볶아 드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식탁 위에서는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철저하게 피하셨어요. 오이 냉국도 안 드시고 무생채에도 식초를 빼달라고 하시고 심지어 초장도 안 찍어 드셨죠. 이유를 여쭤보니 옛날에 본 그 달걀 실험 생각 때문에 식초가 뼈를 삭게 만들까봐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는 점점 안 되고 더부룩하기만 하고 비싼 칼슘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학 실험실의 달걀과 우리 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커에 담긴 식초에 뼈를 24시간 내내 담가두는 것과 우리가 음식을 통해 식초를 섭취해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가 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뼈가 식초 목욕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입을 지나 위장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아주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뼈에 직접 닿아서 뼈를 녹일 시간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식품을 먹으면 몸이 산성으로 변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어 중화시킨다는 속설인데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식초 같은 산성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피가 갑자기 산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과 폐가 알아서 산도를 조절해 주니까요. 김영자님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김영자님이 식초를 피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칼슘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칼슘을 쏙쏙 뽑아내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영자님이 식초를 적절히 곁들여 드셨다면 멸치와 칼슘제의 효과를 2배, 3배 더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식초가 뼈를 녹인다는 것은 실험실 비커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살아있는 우리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작용, 즉 뼈를 살리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식초가 들어오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죠. 고기를 먹으면 체한 것 같고 더부룩하고요. 이게 다 위산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그게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칼슘제가 그냥 화장실로 직행하는 꼴이죠. 그런데 이때 식초가 등장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부족한 위산을 도와서 위장 환경을 적절한 산도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꽁꽁 묶여 있던 칼슘이 사르르 풀리면서 이온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야만 우리 장에서 칼슘을 쫙쫙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김영자님처럼 식초를 무조건 피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식초는 뼈를 녹이는 무서운 염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늙어가는 우리 위장을 대신해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뼈까지 배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식초병을 보고 겁을 내고 계신가요? 이제 그 두려움은 식초와 함께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식초가 몸속에 들어가면 택배 기사가 된다. 칼슘 배달의 비밀. 자, 이제 식초에 대한 오해도 풀었으니 조금 더 깊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에서 아주 비싸고 튼튼한 돌침대를 주문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침대를 집 앞까지 가져오셨는데 세상에나 현관문이 꽉 잠겨서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침대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 가져가야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칼슘 흡수 과정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멸치를 씹어 먹고 우유를 마시고 비싼 칼슘 보충제를 꿀꺽 삼켜도 우리 몸 안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칼슘은 뼈라는 안방까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장을 타고 흘러가서 비싼 똥이 되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식초가 그 꽉 닫힌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아니 유능한 택배 기사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속에 있는 위장이라는 녀석의 성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는 원래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산을 뿜어내는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위산이 콸콸 나와서 쇠도 녹일 기세로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독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세월이 야속하게 흐르면 우리 위장도 늙습니다. 위벽 세포가 노화되면서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는 저산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위산만 나온다고 하니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건 당연한 일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칼슘이라는 녀석은 아주 도도하고 까다로운 미네랄이라서 주변 환경이 충분히 산성일 때만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이온 상태로 변합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위장 속이 밍밍하면 칼슘은 절대 녹지 않고 그냥 단단한 돌덩어리 상태로 뭉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식초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식사 도중에 혹은 식사 직후에 식초를 곁들이면 식초의 새콤한 아세트산 성분이 부족한 위산을 보충해 줍니다. 마치 지원군이 도착한 셈이죠. 식초가 위장 내부의 산도를 싹 낮춰주면 그때까지 팔짱 끼고 버티고 있던 칼슘이 이제 분위기가 좀 되네 하면서 스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화학적으로는 이온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식초가 딱딱한 칼슘을 물처럼 녹여서 우리 몸이 빨대 꽂고 쭉 빨아들이기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가 없으면 칼슘은 현관 밖에서 서성이 다 돌아가는 손님이지만 식초가 있으면 칼슘은 VIP 대접을 받으며 뼈 속까지 직행하는 귀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칼슘을 아주 무거운 금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금고를 뼈라는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이때 식초라는 지게차가 와서 이 금고를 번쩍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들은 단순히 위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는 킬레이트 효과라고도 하는데 식초의 유기산이 칼슘 같은 미네랄을 감싸 안아서 장 점막을 아주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연예인을 감싸고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식초가 칼슘을 감싸고 소화기관이라는 복잡한 길을 뚫고 혈액 속으로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 칼슘 흡수율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식초를 먹인 그룹과 먹이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식초를 먹인 쪽의 칼슘 흡수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식초가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 유해균은 죽고 유익균은 살아나는데 이 유익균들이 또 칼슘 흡수를 돕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단순히 위산 보조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장 전체의 환경을 리모델링해서 칼슘이 뼈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토목공사 소장님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식초와 친해져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펑펑 나오니까 굳이 식초를 챙겨 먹지 않아도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은 다릅니다. 내 몸의 공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외부에서 기술자를 모셔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기술자가 바로 주방 구석에 놓여 있는 식초병이라는 겁니다. 뼈 건강 챙기겠다고 비싼 영양제는 꼬박꼬박 사드시면서 정작 그 영양제를 뼈로 날라다 줄 배달비인 식초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습니까? 배달비 1,000원 아끼려다가 100만 원짜리 보약을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식초병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택배 기사도 너무 많이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듯이 식초도 잘 쓰는 법이 있고 못 쓰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무턱대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속이 쓰려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초가 칼슘 배달의 1등 공신인 것은 맞지만 이 유능한 일꾼을 어떻게 부려야 탈 없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 그 현명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마셨다간 위장만 뚫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식초 섭취법.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금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초 병째 들고 꿀꺽꿀꺽 마시려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큰일 납니다. 앞서 식초가 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칼슘을 배달하는 유능한 택배 기사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더니 우리 성격 급하신 한국인 특유의 열정이 또 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일단 많이 먹고 보자. 진하게 먹어야 효과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가 약이 되느냐 아니면 내 위장을 태우는 독이 되느냐는 바로 이 한 끗 차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내 체질에 맞지 않게 막 먹으면 탈이 나듯 식초도 아주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과도한 욕심으로 식초를 드시다가 오히려 응급실 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식초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지 않도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등을 켜야 할 습관은 바로 빈속에 식초 물 마시기입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식초 물 한 잔이 디톡스에 최고다,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위장이 아주 튼튼한 젊은 사람들이나 특히 체질인 분들에게는 잠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위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밤새 위장은 휴식을 취하면서 점막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산도가 높은 식초 물이 들이닥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찰과상을 입어 쓰라린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위장에 주는 겁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까지 올 수 있습니다. 속 쓰림은 말할 것도 없고 명치가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건강 챙기려다 위장약만 한 보따리 드시게 될 수 있으니 식초는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식초 원액을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가끔 소주잔에 식초를 가득 부어서 원샷 하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그래야 효과가 직방이라면서요. 아이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식초는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빙초산이 아닌 일반 식초도 산도가 5%에서 7%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식도 점막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식초를 붓고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겠죠. 하물며 피부보다 훨씬 연약한 식도와 목구멍은 오죽하겠습니까? 식초 원액을 마시는 것은 내 식도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식도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식도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이나 음식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이상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하게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놀라서 거부 반응만 일으킬 뿐이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아까 식초에 달걀 껍데기 녹이는 실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몸속 뼈는 식초가 닿지 않아서 안 녹지만 입안에 있는 치아는 다릅니다. 식초가 입안에 머무는 동안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에나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지만 산성에는 쥐약입니다. 식초 물을 마시고 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바로 칫솔질을 팍팍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치아를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초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해진 치아 표면을 칫솔로 긁어내면 치아가 급격하게 닳고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닿는 면적을 줄이시는 게 좋고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물로 입안을 서너 번 헹궈내신 뒤 적어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셔야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뼈 튼튼하게 하려다가 이가 다 상해서 틀니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빙초산입니다. 옛날 어머님들 부엌 찬장에 보면 꼭 있던 그 투명하고 냄새 지독한 빙초산 말입니다. 가격도 싸고 신맛이 강해서 식당이나 가정에서 무침 요리할 때 많이 쓰셨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 식초를 드시겠다고 하면서 이 빙초산을 물에 타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빙초산은 석유에서 추출한 아세트산을 정제해서 만든 사실상 화학 물질에 가깝습니다. 물론 식용으로 허가된 제품도 있지만 천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유기산, 미네랄 같은 좋은 성분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신맛을 내는 초산 성분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초를 먹는 이유는 단순히 신맛 때문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생리 활성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빙초산을 드시는 건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위장만 깎아내리는 꼴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빙초산이나 합성 식초가 아니라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뒤에 성분표를 딱 보시고 주정이라는 글자가 없고 과일이나 곡물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진짜 백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가 소화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자꾸 역류하는 분들에게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맛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 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초 섭취를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식초가 좋다는 말만 믿고 너무 용감하게 드셨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식초가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식초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쓰면 명약이지만 모르고 막 쓰면 독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10년 젊어지는 뼈 나이, 식초 200% 활용하는 황금 레시피. 앞서 식초가 뼈에 좋다는 원리도 알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도 배웠으니 이제는 남은 일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 입에 딱 맞고 내 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식초를 맛있게 즐기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 레시피들은 거창한 요리 실력이 필요하거나 비싼 재료를 사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에 식초 한 스푼의 마법을 더해서 죽어가는 뼈세포를 되살리고 칼슘 흡수율을 천장 끝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메모지 준비되셨나요? 주방의 연금술사가 되어 우리 가족의 뼈 건강을 책임질 비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국물 요리의 반전, 곰탕과 식초의 만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력 딸리고 뼈마디 쑤시면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게 뭡니까? 바로 뽀얗게 우러난 사골국이나 곰탕이죠. 뼈를 고아서 먹으면 그 뼈 성분이 내 뼈로 갈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사골국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생각보다 칼슘이 많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뼈 속에 있는 인이라는 성분이 칼슘을 꽉 잡고 안 놔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곰탕 드시고 나서 살만 쪘지 뼈는 그대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사골을 끓이실 때 혹은 멸치 육수를 내실 때 식초를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만 넣어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뼈 속에 숨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밖으로 쪽쪽 빨아당겨서 국물 속에 녹아나게 만듭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식초를 넣고 끓인 국물은 그렇지 않은 국물보다 칼슘 함량이 무려 4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4배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같은 재료와 가스비를 쓰고도 영양가는 4배를 챙기는 셈이죠. 혹시 국물에서 시큼한 맛이 날까봐 걱정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식초의 시큼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국물에는 감칠맛과 영양분만 남게 됩니다. 오히려 고기 잡내나 누린내를 잡아줘서 국물 맛이 훨씬 깔끔하고 깊어집니다. 이제부터 사골국, 멸치국수, 육수, 갈비탕 끓이실 때 몰래 식초 한 숟가락 넣는 것 잊지 마세요. 며느리도 모르는 맛과 영양의 비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민 반찬의 재발견, 식초 품은 멸치볶음입니다. 멸치가 칼슘의 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분들 멸치볶음 드실 때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이에 끼기도 하고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멸치가 좋은 줄 알면서도 손이 잘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멸치를 볶으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식초를 한 숟가락 휙 둘러주세요. 그러면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식초가 증발하면서 멸치 뼈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장에서 소화되기 딱 좋은 상태로 멸치의 조직을 연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비린내를 잡는데도 선수 아닙니까? 멸치 특유의 비린내를 싹 잡아줘서 아주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은 씹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서 그야말로 칼슘 흡수의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평소에 멸치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도 식초 넣은 멸치볶음은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궁합의 미약, 해조류와 식초의 새콤한 동거입니다. 미역, 다시마, 파래 같은 해조류도 칼슘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또 식초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미역 오이 냉국이나 파래 무침, 미역초 무침처럼 해조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를 듬뿍 넣어 드세요. 해조류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칼슘을 꽉 붙들고 있는 방해물들을 무장해제시켜서 우리 몸이 칼슘을 쏙쏙 빼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새콤한 미역 초무침 하나면 입맛도 돌고 뼈도 튼튼해지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때 설탕 대신 매실청을 조금 넣으시면 소화가 더 잘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매일 마시는 기적의 물, 식후 식초 연수입니다. 앞서 빈속에 드시지 말라고 신신당부 드렸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식사를 마치신 직후입니다. 밥 숟가락 놓자마자 물 한 컵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겁니다. 비율은 물 1컵, 약 200ml 기준으로 천연 발효 식초 1큰술, 밥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시큼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렇게 식후에 마시는 식초 물은 위산 분비를 도와서 방금 먹은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부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뼈로 보내는 택배 작업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기를 드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는 이 식초 물 한 잔이 소화제보다 낫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꿀을 한 티스푼 정도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니 식후 커피 대신 식초 꿀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특별 보너스 레시피, 꿀잠과 뼈 건강을 동시에 잡는 바나나 식초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입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거든요. 만드는 법도 아주 쉽습니다. 바나나를 숭덩숭덩 썰어서 소독한 병에 담고 식초와 설탕 또는 꿀을 1:1:1 비율로 부어주면 끝입니다. 이걸 실온에서 하루, 냉장고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킨 뒤에 건더기는 건져 먹고 액체는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바나나 식초는 특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특효약입니다. 뼈도 튼튼하게 하고 꿀잠도 자게 해주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 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고르실 때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저렴한 양조 식초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뒷면 성분표에 감, 사과, 현미 같은 원재료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주정이나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없는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몇천 원 더 투자해서 진짜 배기를 드셔야죠. 자, 이렇게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에 넣어 칼슘을 뽑아내고 반찬에 넣어 뼈를 부드럽게 하고 물에 타서 소화를 돕고 과일과 섞어 보약을 만드는 이 놀라운 활용법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멸치볶음에 식초 한 숟가락, 국 끓일 때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식사 후에 따뜻한 식초 물 한 잔,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이렇게 소소한 습관들은 평생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을 10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마법의 물약이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믿으시겠죠? 내일 당장 식초병을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이유. 식초가 뼈를 녹인다는 무시무시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죽어가는 뼈를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사실까지 참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벌써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머릿속에 꼭 저장해야 할 핵심 알맹이만 쏙쏙 골라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식초에 대한 공포심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어릴 적 달걀 실험은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피커가 아닙니다. 식초는 우리 몸속에서 뼈를 녹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힘이 빠진 위장을 대신해 칼슘을 녹여주고 뼈 속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택배 기사라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위산이 부족해 소화가 안 되고 칼슘 흡수가 안 되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식초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아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빈속에 식초 물을 드시거나 원액을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내 위장과 식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식초는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에 10배 이상 묽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 드신 후에는 꼭 물로 입안을 헹궈 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빙초산이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안목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약처럼 드시지 말고 밥상 위에 요리사로 활용하십시오. 억지로 코 막고 마시는 식초는 오래 못 갑니다. 곰탕이나 멸치 국물을 낼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어 칼슘을 4배 더 뽑아내시고 멸치볶음 마지막에 식초를 둘러 딱딱한 멸치를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해조류 무침에 새콤하게 곁들이는 것도 칼슘 흡수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맛도 살리고 뼈도 살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무심코 올린 식초 한 종지가 10년 뒤 여러분이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니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비싼 보약 찾으러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켜줄 파랑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늘푸른 건강 소식에서는 식초와 뼈 건강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뼈가 약해질까봐 식초를 멀리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안심하시고 식초와 친해지셔도 좋습니다. 새콤한 식초 향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더 활기차고 생생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까지 내 다리로 여행 다니고 손주들 번쩍번쩍 안아줄 수 있는 튼튼한 뼈, 식초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뼈 건강 걱정하시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식초를 통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오늘은 뼈에 금이 가고 부서져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참석했던 분이 완전히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치유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할렐루야. 금이 갔던 뼈와 부서졌던 뼈가 지금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뼈의 날이에요. 뼈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오늘 치유대성에 처음 오신 타교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집에 있는 책상에 팔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왼쪽 어깨에 금이 3개 갔고 팔뚝의 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지금 조각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만 해도 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보조기구인데요. 이것을 하고 오셨고 왼쪽 팔을 전혀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만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너무 힘드셨는데 지금 기도 받으시고 이 보조기구를 완전히 벗어 던지셨습니다. 지금 팔에 통증이 할렐루야. 굉장히 극감되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팔을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만지는 것도 너무 불편하셨는데 지금 휴대폰도 왼손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팔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